지난 시간에 우리 뭐 했었냐면요. 지난 시간에는 뉴턴이라는 사람이 얘기한 뉴턴의 운동법칙에 대해서 했다. 실제로 운동하고 있는 모든 물체는요. 운동하기 때문에 움직이는 물체가 가지고 있는 운동의 특징, 운동 상태 가지고 있다. 그 운동 상태가 빠방인데 문제는 이 빠방이 시간이 지나면 변해 안 변해? 이걸 변화시키는 건 뭐야? 이거거든요. 빠르기와 방향을 변화시키는 게 뭐다? 힘이다. 그러니 운동 상태와 힘 사이에는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증명한 게 뉴턴의 운동 법칙이야. 그죠? 그 중에서 첫 번째 뉴턴이 얘기한 제1법칙을 다른 말로 무슨 법칙이라 그래? 그렇죠. 관성 법칙이요. 관성이 뭐예요? 원래 상태를 유지하는 건데 유지하려면 힘을 어떻게 해야 돼? 안 받아야 돼. 그치? 물체가 처음에 운동 상태를 그대로 유지하려는 성질, 유지하려는 고집을 우리가 관성이라고 하는데 처음의 상태를 그대로 유지하려면 얘는 어떤 힘도 안 받아야 돼. 그래서 변하지 않아야 관성이 성립한다고 해. 맞지? 자, 그래서 맨 처음에 어떤 물체가 정지되어 있었대? 그러면 받는 힘이 없으면 그냥 천년이 지나도 계속 정지한 상태를 유지하려는 정지관성이 성립해. 자, 근데 우리 여기에 있는 13명의 정지관성의 크기 다 달라. 정지관성의 크기가 뭘까요? 질량. 됐죠? 그래서 이러한 정지하려고 하는 성질, 정지관성의 크기는 바로 그 물질의 질량만큼이야 라고 얘기했고요. 또 운동하는 물체는요. 계속 그 방향, 그 속도로 쭉 가려고 해. 이거를 우리가 무슨 관성? 운동관성 이라고 얘기해. 됐어? 그래서 어떤 물체가 있는 동안에 알짜힘을 받지 않으면 처음의 상태를 그대로 유지하려는 관성이라는 게 성립한다. 그러면 정지관성의 크기는 질량이고요. 운동관성의 크기는 뭡니까? 그거 오늘 배울 거예요. 그걸 운동량이라고 합니다. 오늘 배울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할 거라고요. 자, 그런가 하면 두 번째. 그러면 힘을 안 받으면 안 변해. 힘을 받으면 변해. 많이 받으면 많이 변하고 조금 받으면 조금 변해. 라고 하는 물체가 힘을 받으면 변하는 과정을 설명한 게 뉴턴의 운동법칙 중에 제1법칙. 다른 말로 가속도 법칙. 자, 여기서 가속도는 뭐야? 힘 받은 만큼 변화하는 크기를 가속도라고 하지.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가속도 구하는 방법 불러. A는 N분의 뭐니? F 됐어? 라고 하는 물체의 변화량은요. 물체가 운동하는 동안 받은 알짜힘과 질량에 의해서 결정돼.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가속도의 크기는 질량분의 알짜힘이야 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근데 이렇게 분수로 쓰기 귀찮아서 F는 MA라는 운동 방정식을 통해서 물체의 질량에다 가속도를 곱하면 물체가 운동하는 동안 받은 알짜힘을 알 수 있어 라고 얘기했습니다. 됐죠? 자, 뉴턴의 운동법칙 중에서 마지막 제3법칙인데 다른 말 그렇죠. 작용, 반작용의 법칙. 자, 선생님이요. 손이 뭘 치냐면 칠판을 치겠죠? 자, 그러면 손이 칠판을 10N의 힘으로 쳤다. 이거의 반작용 얘기해봐. 칠판이 누굴 치니? 손을 치죠. 새로운 단어 나오면 돼, 안 돼? 안 돼요. 그냥 주어하고 목적어만 바꿔야 돼요. 그러면 손이 칠판을 쳤다라고 할 때 이 행위를 화살표로 표현할 건데 작용점 어디다 찍으면 돼? 손에 찍어, 칠판에 찍어? 칠판에. 됐어? 그래서 힘을 칠판한테 줬으니까 칠판에 작용점 찍어가지고요. 손이 밀었으니까 미는 방법 방향으로 F1 이렇게 하면 이 힘을 표현한 거야. 작용. 그죠? 반작용 어디다 표현해? 그렇죠. 요번에 힘을 손이 받았으니까 여기다가 찍어서 이렇게 하시면 F2인데 저 궁금한 게 있는데 이 힘이 10N이면 이 힘 얼마니? 무조건. 작용 반작용은 무조건 힘의 크기 같아야 되고요. 방향은
합력은 못 구하고요. 왜 그러죠? 같은 물체가 그죠? 네. 작용 반작용의 두 힘은요 서로 다른 물체에 작용하기 때문에 합력을 구할 수 없어.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것처럼 같은 물체에 작용하는 서로 다른 두 힘의 크기가 같아서 합력을 0을 만드는 A, B의 힘의 관계는 뭐라 그러니? 힘의 평형 관계의 두 힘이지 작용 반작용의 두 힘이 아니야. 이해해? 오케이. 이런 거야. 그래서 작용 반작용의 관계를 가지고요. 우리는 서로 다른 두 물질이 한꺼번에 움직이는 한 덩어리 물체의 운동을 했어요. 그 중에서 가장 기본적으로 레벨 1은요. 이렇게 붙어있는 2kg짜리와 1kg짜리한테 오른쪽으로 30N의 힘을 줬을 때 작용 반작용의 힘이 몇 뉴턴이 이게? 10N이죠. 그래서 힘을 직접 받은 A가요. 자기 힘 몇 뉴턴 빼? 20 빼고 나머지 건네주죠. 몇 뉴턴 건너죠? 10. 이게 작용 반작용. 그죠? 자, 레벨 2는요. 이제 얘를 이렇게 떨어뜨려서 둘 사이를 뭐로 연결? 실로 연결. 그랬을 때 실에 걸려있는 힘을 뭐지 말? 장력의 열만이 이런 얘기죠. 2kg, 1kg입니다. 나 이쪽에서 30N의 힘을 땡겨. 장력 얼마? 20. 이쪽에서 땡겨. 10. 내 거 밑장 빼고 넘긴다 그랬어. 맞아. 네. 그 다음에 레벨 3 문제 있었어요. 레벨 3 문제는 이렇게 책상 위에 대롱대롱 매달려 있는 물체가 있다고 칠까? 여기 2kg A 대롱대롱 매달려 있는 물체 3kg B RGI 몇 뉴턴? 30 뉴턴. 대롱대롱 매달려 있는 물체의 무게가 전체 RGI입니다. 됐어. 그러면 30 뉴턴의 힘으로 몇 킬로를 움직이는 거야? 5kg. 그러니까 가속도 얼마야? 6이야. 납득해? 어려운 산수야. 자, 그러면 이 30N의 힘을 A와 B가 질량 비율로 나눠 가질 거야. 그치? 네. 그랬을 때 A 혼자서 쓴 R자를 누구 하고 싶어? 어떻게 해? F는 MA. A 거 구할 거니까 A의 질량에 A의 가속도 곱하면 돼. 납득해? A가 2kg고요. 가속도가 6이니까 A 혼자서 쓰니까 얼마? 12N이죠. 그죠? B 혼자서 쓰니면 18N이죠. 왜? 힘의 비율이 질량 비율이니까. 맞아. 그래서 합하면 30 맞고요. 그럼 이 실에 걸려있는 장력 얼마게? 12N. 맞아? 왜 이런 얘기야? 이런 얘기야. 잘하네. 레벨 4. 확실히 영재 목적성이 있는 아이들이라 말귀를 잘 알아듣네요. 자, 이렇게 양쪽에 대롱대롱 A 2kg, B 3kg, RJ 몇 뉴턴? 10뉴턴. 지구가 잡아당기는 20뉴턴의 힘하고요. 얘를 잡아당기는 30뉴턴의 힘이 반대 방향이라 빼야 RJ. 맞지? 근데 그 10뉴턴의 힘을 2대3으로 나눠 가지니까 A의 RJ 얼마? 그렇죠. 4뉴턴. B의 RJ 얼마? 네, 6뉴턴이겠죠? 자, 그러면 이 실에 걸려있는 장력은 24뉴턴. 됐죠? 얘네들을 직접 움직이게 한 힘은 여기에서 나온 힘이야. 그러면 30에서요. 그래서 네, 장력을 뺀 만큼이 얘 RJ 힘이지. 그래서 장력은 얼마? 24. 됐지? 이런 거야. 이런 거야. 엄청 잘했어. 엄청 잘했어. 자, 그러면 이렇게 여러분들은 다른 애들에 비해서 이해력이 훨씬 더 빠른 건 맞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제는 어려워요. 그쵸? 이건 이제 수능에서 킬러 문항들이 다 들어가 있어서 이거를 한 번에 저번에 잘 풀었어요. 그러면 저한테 배우지 않아도 혼자도 잘할 수 있는 친구들이죠. 에어컨 틀까? 감기 걸린 새끼들이 반팔 입고 지랄이야. 야, 덥지 않아? 이거를 살짝 열면 너는 시야가 가려지냐? 가려져? 저쪽으로 가. 시원하지? 잠깐 환기 좀 시켜. 에어컨은 10도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운동법칙에 해당되는 내용까지 불라불라 풀어왔는데 오늘은요. 선생님이 여기에 있는 문제를 다 풀어줄 각오로 왔습니다. 그러니까 질문 다 하시면 되는데. 자,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44페이지부터 45페이지까지 중에서 제가 뭐 할까요? 9번 문제 할까요? 또요? 7번이요. 11번. 네, 9번, 7번, 11번 이거는요. 선생님이 당부하면서 모든 반 아이들이 질문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만 하는 게 아니고 사실은 모든 반에서 다 질문이 나올 정도로 문제가 허린 거죠. 자, 그 중에서 7번 먼저 볼게요. 근데 어차피 말기 잘 알아들으니까 조금 문제를 깊게 끌고 가도 되죠. 자, 꼬맹아. 용수철 저울을 물리에서는 뭐 할 때 쓸까? 그렇죠. 정확합니다. 물리에서 쓰고 있는 용수철 저울은 단지 힘의 크기를 측정하는 목적으로 쓰는 도구일 뿐이죠. 용수철 저울이 있다고 해서 뭔가 바뀌는 거 절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용수철 저울 그냥 무시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용수철 저울이 나왔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생각이 복잡해지는 거니까 그거 그냥 무시하고 줄로 그리면 돼요. 됐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되어 있어서 여기 용수철 저울 두 개가 이렇게 있지만 이거 무시하시면 된다고요. 그냥 이렇게 실로 연결해 버리면 된다고요. 됐어. 그러면 결국은 용수철 저울에 걸려있는 힘의 크기가 얼마니? 라고 했는데 여기에 용수철 저울 A고요. 여기에 용수철 저울 B가 있지만 상관없다고요. 그냥 이게 실이라고요. 그럼 저 물어볼게요. 이거 실 몇 가닥이니? 한 가닥이죠. 그러면 한 가닥에 걸려있는 힘의 크기는 부위별로 다 다르니 아니면 다 똑같니? 다 똑같은 크기의 힘이 그냥 지나가는 것 뿐이죠. 그러니까 A와 B에 걸려있는 힘의 크기는 같아야 됩니다. 납득합니까? 자,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보셔야 되는데 여기에 6N짜리 물체가 매달려 있다고요. 근데 얘 무슨 상태입니까? 정지요. 정지를 물리에서 뭐라고 해석합니까? 힘의 합력이 얼마? 0인 거죠. 그러니 여기에 있는 물체를 우리 편의상 가라고 하죠. 얘가 정지래요. 그럼 얘가 받는 합력은 0만 들면 돼요. 그러면 얘한테 작용하는 힘이 몇 가지 있을까요? 적어도 합력이 0이 되려면 힘은 몇 가지 있어야 돼? 2개 이상 있어야 돼요. 그렇죠? 그러면 얘는 일단은 지구가 잡아당기는 뭐 있습니까? 아래로 6N의 중력이 있습니다. 근데 정지여야 됩니다. 그럼 반드시 어느 방향으로 작용하는? 위쪽 방향으로 잡아당기는 힘이 존재해야 됩니다. 그게 뭡니까? 장력이죠. 몇 뉴턴입니까? 6뉴턴이죠. 근데 실이 한 가닥이죠. 그러니까 이 실에 걸려있는 힘 몇 뉴턴입니까? 6. 이 실에 걸려있는 힘 얼마입니까? 6이죠.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실로 그려놓으면 아이들은 좀 하거든요. 근데 여기다 부위마다 용수철을 놓으면 아이들이 이상한 일을 하기 시작합니다. 용수철이 2개지. 3, 3. 좋아. 뒤져. 알겠어? 그 얘기야. 그 얘기야. 용수철은요, 그냥 단지 지나가는 힘을 측정만 해주는 거지 그것 때문에 어떤 변화가 생기지 않아요. 그러니까 착시가 생기지 않게 하려고 그냥 실로 그려요. 그래서 그 실이 지나가는 힘을 단지 그 아이가 잰다라는 개념으로 가면 된다. 알겠어? 네, 그러면서 저 하나만 물어볼게요. 이 문제를 번져갑시다. 영재 문제에서 맨날 나오는데 아이들 영재에서 맨날 문제를 내는데도 틀리는 아이들 다반사거든요. 그러면 한번 볼게요. 실제로요. 여러분들 이제 이렇게 되어 있어서 여기에 고정도로래가 있는데 여기에 6N짜리 물체가 매달려 있고 한 가닥의 실이 이렇게 되어 있다고 치자. 근데 여기에 이제 용수철 저울이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겠지만, 그렇죠? 네. 자, 얘가요 벽에 안 매달려 있어요. 벽에 안 매달려 있는 그냥 실이라고 치자. 여기 벽이 없어. 그러면 여기에 6N짜리 물체를 매달면요. 이 실에 걸려있는 장력은 얼마일까? 없습니다. 0입니다.
실은 서로 양쪽에서 당겨줘야 장력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이 실에 걸려있는 힘은 그냥 0입니다. 그래서 이쪽에서 얘가 잡아당기는 힘이 없기 때문에 지구가 잡아당기는 6N의 힘만 받아. 그러니까 이 물체는 그냥 자유만 가요. 무슨 말인지 알아? 이거죠. 그치? 근데 내가 이 실을 벽에다가 딱 이렇게 쟤처럼 묶어놔. 그러면 얘가 안 움직이고 정지 상태야. 그랬을 때 이 장력이 얼마라고? 6N이라고. 이제 이 얘기야. 그때부터 장력이 생겨. 양쪽에서 당겨줄 때부터. 알겠어? 네. 근데 벽이 없어. 이런 벽이 없다고요. 자, 그래도 이물체가 정지되어 있으려면 나는 어떻게 해야 될까? 근데 잡아당길 수가 없으면 여기다가 이제 또 다른 물체를 매달아서 정지 상태를 만들어야 되겠죠? 몇 뉴턴짜리 매달까요? 6뉴턴. 이렇게 매달은 거야. 그러면 꼬맹아 얘 입장에서 봐. 지구가 아래로 잡아당기는 힘 얼마? 6. 실이 잡아당기는 힘 얼마? 6. 그럼 합력 얼마? 0. 근데 실이 한가다. 그러니까 얘를 잡아당기는 힘도 얼마? 6. 얘 힘 얼마? 6이야. 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매달려 있다고 해서 이게 12N처럼 보이면 그건 좀 곤란이야. 됐어? 사실은요. 이런 식으로 우리가 6N짜리 물체를 이렇게 매달아 놓고요. 벽에다가 걸어놨다는 건 뭐냐면 얘가 지구가 6N의 힘으로 잡아당기니까 안 움직이게 실이 6N의 힘으로 잡아당기고 있는 거고요. 이 실은요. 사실은 쭉 가면 실이 벽을 몇 N의 힘으로 당기는 거니? 6N. 그럼 벽이 몇 N으로 당겨주는 거니? 6N. 그래서요. 실제로 실에 6N의 힘이 걸린다는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실의 양쪽을 몇 N의 힘으로 당겨줘야 되니 6N의 힘으로 당겨줘야 실에 6N이 걸리는 거야. 여기에 당기는 힘이 없으면 그냥 0이라고. 이해해? 양쪽에서 6 당긴다고 10이 절대 아니라고. 무슨 말인지 알지? 6N이야. 그러니까 한쪽의 힘은 얘랑 얘랑 같으면 한쪽은 그냥 벽처럼 견뎌주는 힘밖에 안 돼. 알겠어? 이렇게 돼, 이렇게 돼. 이런 거야. 근데 그러면 내가 이렇게 해서 양쪽에서 같은 힘으로 당기면 아이가 이제 팽팽해지면서 견디는 거구나. 한쪽 힘만 있다고 생각하면 되는구나. 얘하고 얘가 같으면 한쪽은 무시. 알겠어? 이렇게 하면 되지. 근데 여기가 12N, 여기가 18N이래. 이렇게 되면은 이제 어떤 일이 발생하냐? 왼쪽으로 내려가고 오른쪽이 뭐하니? 올라가지. 저거 배웠다? 이거요. 이 자체가 커다란 뭐니? 그 정도로 해요. 이 자체가요. 커다란 그 정도로 해. 한쪽은 몇 뉴턴? 18뉴턴. 한쪽은 몇 뉴턴? 6뉴턴이 이렇게 매달려 있는 그냥 이거예요. 이걸 그냥 우린 그동안 책상으로 본 것뿐이야. 그래서 네 이거라고 이럴 거라고. 그러니 이때는 알자이면 얼마? 12뉴턴. 되겠어? 네 이렇게 돼요. 그래서 이쪽은 1.8kg의 물체가 있었고요. 이쪽은 0.6kg의 물체가 있었으니까 6뉴턴이겠죠? 됐죠? 근데 여기 전체 알자임이 12뉴턴이고요. 어쩔 수 없어. 내가 벌려놓은 일이야. 질량 얼마야? 2.4고요. 그럼 가격도 얼마입니까? 0.5고요. 무슨 말인지 알아? 이런 일이 발생하는 거고요. 질량이 3대 1이니까 알자임이 12뉴턴을 3대 1로 아니 몇 대 몇이냐? 3대 1로 나눠 쓰겠죠? 그럼 어쩔 수 없어. 3대 1로 나눠 써야 돼. 그러면 이쪽에서 쓴 힘 얼마니? 얼마? 얼마? 네, 이쪽에서 쓰는 힘 얼마? 9뉴턴. 이쪽에서 쓰는 힘 알자임 얼마여야 돼? 3뉴턴. 그러면 여실에 걸려있는 장력은 얼마일까? 이런 거죠. 그럼 봐봐. 이 새끼가 받은 힘 얼마에서? 18에서. 얼마 빼면 돼? 9 빼면 장력 나오죠? 얼마? 9인 거죠. 이런 얘기야. 그래서 봐. 실이 못 버티고 있을 땐 실에는 장력이 걸리지 않아. 그지? 자, 벽이 물체를 버텨줘서 정지 상태를 만든다는 건 벽도 물체의 무게와 똑같은 힘만큼 뭐 해주고 있다고? 당겨주고 있다.
벽이 없으면 똑같은 무게를 가지고 있는 물체를 놔도 같은 행위라고. 알겠어? 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문제는 해마다 아이들 엄청 틀려요. 엄청 틀립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질문한 7번 문제는 너네들만의 고민이 아니고요. 선배들도 많이 고민하는 문제. 한 번만 정확하게 머릿속에 집어넣어서 정리해라.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9번 문제는 꼬뱅아. 이건 관성 물어보는 거야. 자, 너네요. 자동차에서 관성 때문에 큰일 날까봐 만들어 놓은 안전장치가 있어. 뭐가 있냐? 급정거 하면 너네 몸이 어떻게 되냐? 앞으로 튕겨나가지. 그러면은 유리창 깨고 튕겨나가지 몰라고 뭐 하냐? 안전벨트 되죠. 이게 운동과성 때문에 만들어진 도구야. 됐어. 그럼 이제 나 물어볼게. 급정거 할 때 내 몸은 어디로 튕겨나가냐? 앞으로. 그러면 거기에 있는, 그죠? 트럭에 있는 그 쇳덩어리가 네 몸이라고 치자. 네 몸이 앞으로 쏠린다. 그럼 네가 앞으로 쏠리는 순간 너는 어느 쪽 실을 당기냐? 뒤쪽 실을 당기겠죠. 이해돼? 이렇게 트럭이 있어서요. 이 트럭에 이렇게 이제 쇳덩어리가 있는 거잖아요. 얘를 이제 이렇게 실로 묶어버린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편의상 요 가닥을 A라고 하자. 요 가닥을 B라고 하자. 자, 거기에 시간 속도 그래프를 보니까 이래. 이거 무슨 말이냐면 급출발, 등소, 급출발, 등소, 급정거 이런 얘기죠. 맞아? 그런 느낌으로 그린 거잖아. 첫 번째요. 급출발한대. 몸이 어디로 쏠려? 뒤로 쏠려. 그러면 어느 쪽 실을 잡아당기겠냐 저희가? A, 앞에 있는 실. 그러면 앞에 있는 실을 잡아당기니까 만약에 끊어져도 여기가 끊어졌어야지. 이 순간에는. 맞아? 그 얘기죠. 이때도 똑같아. 급출발이잖아. 이때도 땡기는 건 A야. 맞아? 근데 급정거예요. 몸이 어디로 쏠린다고? 뒤로. 아니야. 어디로 쏠려? 앞으로. 그럼 어느 쪽 실을 땡기니? 뒤죠. 이 새끼 땡겨. 그럼 이때 끊어지면 뒤가 땡겨요. 뒤가 끊어져야지. 무슨 말인지 알아? 몸이 앞으로 쏠렸는데 앞에 실이 끊어졌어요. 이거는 정말 그죠? 뉴스에 나올 만한 짓입니다. 알겠냐? 네, B가 끊어졌다. 알겠어? 이런 거야. 자, 얘 어디 끊어졌대? 그러니까 그때가 언제 나는 거죠? 급정거 하더라고요. 알겠어? 이런 얘기야. 이게 바로 운동관성에서 나오는 거죠. 되겠어? 그래서 여러분들 보시면 뒷줄이 끊어졌어요? 여기가 끊어졌어요. 그러면 여기를 당겨요 라는 거잖아. 왜 당겨? 얘가 앞으로 몸에 쏠리니까. 그래서 언제 쏠려? 급정거 할 때 쏠려요. 알겠습니까? 네, 그 얘기예요. 그 얘기입니다. 됐죠? 물리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일상에서 나타나는 현상들을 설명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아까 질문을 11번 하신 것 같은데 맞습니까? 네. 자, 11번. 그림은 질량이 3kg인 물체 A, B가 도로를 통해서 실로 연결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레벨 3네요. 자, B의 가속도의 크기와 실이 A를 당기는 힘의 크기를 각각 구해봐 라고 했으니까 우리 그걸 하죠. 이런 식으로요. 책상면이 있고요. 고정도로래로 양쪽에 3kg짜리 물체를 걸어 놓을 거고요. 바닥과의 마찰은 없다고 생각하라 그랬으니까 그렇게 해볼 겁니다. 자, 그랬을 때 A와 B가 있습니다. 자, 얘네들을 움직이려고 할 때 사용하는 알짜 힘이 얼마입니까? 30N이라고 하는 대롱대롱 매달려 있는 B의 무게가 전체를 잡아당기는 알짜 힘이 돼요. 자, 그럼 가속도가 얼마입니까? 라고 물어보면 전체 힘을 전체 질량인 몇 킬로로 나눠요? 그러니까 가속도는 얼마입니까? 5예요. 자, 그러면서 알짜 힘을 질량 비율로 나눠 가지니까 질량이 1대1이죠. 알짜 힘도 몇 대 몇으로 나눠야 돼? 1대1. 그러면 30N을 1대1로 나누면 당연히 A 혼자서 쓴 알짜 힘이 얼마가 돼야 되니? 15N. B 혼자서 쓴 알짜 힘이 몇 N이어야 되니? 15N. 이렇게 될 거야. 근데 이제 생각을 해봐. 이 실에 걸려있는 장력이 얼마냐? 이거 물어본 거잖아. 근데 실이 몇 가닥이야? 한 가닥이니까 그 장력을 A 쪽에서 구해도 B 쪽에서 구워도 무방해. 근데 잘 보면 A는 무슨 힘 받아서 끌려가냐? 장력. 그러니까 B가 받은 힘은 장력입니다. 얼마?
15N. 있죠? B 쪽에서 구해도 돼요. 자, B는 힘 몇 개 받아요? 네. 2개요. 중력과 뭐 받아요? 장력 받아요. 근데 누가 더 커요? 중력. 중력이 크니까 큰 힘 방향으로 움직이겠죠. 이때 중력의 크기는 30이고요. 장력은 모르니까 2인데 반대 방향이니까 뺍니다. 그랬을 때 나온 게 바로 B가 쓴 R자 힘이 되겠죠. 얼마? 15. 그러면 이게 15입니다. 그럼 장력이 얼마나 되십니까? 15 됐죠. 어느 쪽에서 구해도 나옵니다. 의심하지 않으셔도 돼요. 넘어가죠. 46, 47, 1, 2, 3, 4 질문해봐. 4번. 4번, 3번. 3번, 1번. 1번. 자, 1번은요. 관성을 실험한 과학자의 이름 뭘까요? 갈릴레이입니다. 갈릴레이가요. 레이 실험을 해요. 이 사람이 뭐 한 거냐면 마찰이 없는 레이를 만들어요. 이렇게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이렇게 질량을 가지고 있는 물체를 가만 놔두면 얘가 물체와 레일 사이에 마찰은 없지만 중력을 받아서 뭐 하겠니? 내려오겠죠. 자, 내려왔다가 어떻게 할까? 반대편으로 가겠지. 이때 얘가 관성이 있어서 어디까지 가는 줄 아세요? 원래 자기의 높이까지 가려는 관성이 붙어요. 됐어? 그래서 바닥면으로부터 처음에 높이가 h니까 다시 반대편으로 가도 원래 높이까지 올라갑니다. 그랬다가 다시 내려오는 걸 무한반복. 마찰이 없으면. 됐죠? 그래서 얘가 이쪽으로 이렇게 갔다가 다시 올 때 이 레일을 없애고요. 이거보다 경사가 훨씬 더 완만한 이 레일을 넣었다고 치자. 어디까지 갈까요? 똑같은 높이가 될 때까지 갑니다. 됐어? 그래서 훨씬 이동한 거리는 길어도 갑니다. 마찰이 없으면. 됐죠? 그 높이까지 가려면 관성 때문에 가요. 여기까지 와요. 그랬다가 다시 내려갔다가 얘가 올 때 이 레일을 없앱니다. 그리고 그냥 평평한 레일만 나요. 얘는 어디까지 가려고 그럴까요? 원래 높이까지 가려고 그러는데 평평하니까 원래 높이가 있어 없어? 그러니까 무한대로 쭉 간다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 이게 갈릴레이가 하는 실험이에요. 사고 실험. 되겠어? 사고 실험이 뭐야? 생각사자 생각했자. 생각으로 한 실험이야. 실현은 못한 거죠. 그래서 마찰이 없는 면을 만들 수는 없잖아요. 네, 그래서 생각만으로 그렇게 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일련의 과정으로 설명을 했습니다. 자, 그랬을 때 A에서 각각 물체를 가만히 놓았다. 여기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 찾아봐라 그랬는데요. 아까 1번 질문한 사람은 몇 번의 보기가 의심스러울까요? 얘기. 네, 이 중에서 어떤 보기 때문에 고민하고 계신 걸까요? 아니 근데 이걸 고민한 게 아니라 그냥 이 시험 자체가 뭔도인지 네, 그러면 거기에서 5번 좀 보실래요? B, C, D에서 물체에 작용하는 R자 힘의 크기는 같다라고 했는데 B, C, D. 자, B하고 C에서는 뭐가 작용하는 줄 아세요? 중력. B하고 C에서는요 중력이 적용하는 거 맞아요. 근데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어. 그냥 듣고 소화가 안 되면 버려. 여기에 질량이 M인 물체가 있다고 치자. 맞아? 이 물체가 아래 방향으로 중력을 받는다고 치자. 이 각도가 세타라는 각도라고 치자. 근데 여기다가 물체를 놓으면 실제로 이 물체가 어디로 가냐? 경사면 아래쪽으로 가지 중력 방향으로 가냐? 그럼 이게 R자 힘이냐? 아니죠. R자 힘이 이거면 이 방향으로 가야 됩니다. 물체는 무조건 R자 힘 방향으로 이동하잖아요. 그죠? 근데 그러면 얘가 이렇게 이동했다는 얘기는 이쪽 방향으로 힘이 작용하고 있다는 거야. 근데 이 힘이 어디서 왔을까? 중력에서 분산된 힘이야. 우리 저번 시간에 내가 너네들한테 했어. 같은 방향으로 작용하는 두 힘은 뭐 하면 된다? 더하면 된다. 반대 방향으로 작용하는 두 힘의 R자 힘을 구하려면 뭐 하면 된다? 빼면 된다. 그죠? 자, 그럼 같지도 반대 방향도 아닌 비스듬한 방향으로 작용하는 두 힘의 R자 힘을 어떻게 구하면 된다? 평행사변형 그려서 뭐 그리면 된다? 대각선을 그리면 이게 R자 힘 방향이고 크기다. 그럼 거꾸로 얘기하자. 자, 비스듬한 방향의 R자 힘을 줬다. 그러면 이 힘을 만드는 원래 두 힘으로요. 이 힘을 fx의
Fx의 요 힘과 Fy의 요 힘으로 뭐 할 수 있다? 분해할 수도 있다. 어떻게? 근데 공격력이 90도라고 치자. 우린 90도밖에 안 나와. 왜? 피타. 그거 쓰라고. 이쪽 방향으로 3N의 힘이 작용해요. 이쪽 방향으로 4N의 힘이 작용해요. 근데 이거 90도예요. 알짜인 구하세요. 이렇게 이게. 그럼 뭐해? 평행사변형을 그려서 뭐 하면 된다고? 대각선을 그리면 된다고? 그럼 평행사변형을 그렸으니까 이게 얼마라고? 4. 여기가 얼마라고? 90도. 그럼 이 자체가 뭐라고? 피타. 3대 4대 얼마라고? 그런 얘기잖아. 그러면 거꾸로 얘기하면 됐죠? 여기에 힘이 작용해요. 요 길이가 F예요. 근데 평행사변형을 그렸으니까 여기가 90도네. 이거 지각삼각형이네. 납득? 그랬을 때 요 각도가 꼬매나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요 각도가 세타라고 치자. 너 혹시 알아? 이 길이가 F면 요 길이는 얼마냐? 다시 요게 F야. 요거 90도야. 요거 세타야. 납득했어? 요거 얼마냐? F 코사인 세타야. 납득해? 오케이. 이거 뭐냐? F 사인 세타지. 그러니 비스듬한 방향의 힘이 있으면 그 힘의 X축 방향의 힘은요 F 코사인 세타 값을 가질 거고, 그죠? 이 방향의 힘은 얼마를 가질 거냐면 F 사인 세타의 크기를 가질 거예요. 그럼 잘 봐. 이 새끼 비스듬하지? 뭘 기준으로? 경사면을 기준으로. 그래서 경사면과 나란한 이 방향의 힘과 사실은 경사면과 수직한 이 방향의 두 힘을 이용해서 평행사변형을 그렸을 때 이 새끼가 대각선이었어. 납득해? 납득해? 오케이. 그러면 요 각도가 세타면 보면은 뭐가 세타일까? 여기에서 뭐가 세타일까? 어딘가가 세타야. 어딜까? 여기 세타야, 그치? 여기가 세타가 기대. 이게 몇 도야? 90도야. 응? 요 길이가 얼마라고? mg. 맞아, 맞아? 그러면 요 크기가 요거고 알겠냐? 얼마게? mg. mg. 네. 물체를 여기다가 놓으니까 이 새끼가 뒷면을 타고 싹 내려가지? 이 힘의 정체가 뭔지 알아? mg. 싹 내려가 세타야. 못 외우면 병신된다. 뭐라고? mg. 싹 내려가 세타. 알겠냐? 이 힘의 정체가 뭐냐? 얘기해 이제. 얘가 뭘 거냐? mg. 콩 눌러 세타야. 못 외우면 병신이야. 얘가 뭐라고? mg 콩 눌러 세타. 알겠어? 이게 뭐라고? mg 싹 내려가 세타야. 그치? 예를 들어서 이 새끼가요 1kg짜리라고 치고 이 각도가 30도라고 치자. 납득했냐? 네. 중력은 몇 뉴턴이어야 되냐? 10뉴턴. 이어야 되지. 그러면 이 힘은 얼마냐? mg 싹 내려가 세타니까 5뉴턴이죠. 네. 그래서 이렇게 빗면에 있는 아이들은요 mg 싹 내려가 세타의 힘을 받아요. 근데 봐. mg 사인 세타인데 똑같이 1kg라도요. 경사가 급할 때 작용하는 mg 사인 세타와 경사가 완만할 때 작용하는 힘의 크기 같을까 다를까? 각도가 다르니까. 거기 봐. 각도 어때? 거기 봐. 각도 어때? B하고 C 달라요. 그러면 아래쪽으로 작용하는 mg 싹 내려가 세타가 다르겠죠? 나는 각도를 더 크게 할 거야. 이거 연락 크게 해가지고 90도 받을 거야. 그러면 mg 싹 내려가 세타가 얼마냐? 그냥 mg죠. 그래서 중력받고 떨어지는 거죠. 그러면요. 얘가 여기 있을 때 알제이면 mg 싹 내려가 세타네. mg 싹 내려가 세타인데요. 나는 이게 알제이인데 이걸 질량으로 나누면 뭐가 나온다고? 그럼 나눠봐. 경사면에서의 가속도는 무조건 얼마 생겨? g 사인 세타.
그러면 여기에 1kg짜리가 있대요. 와 거짓말. 여기 100kg짜리 있대요. 누구의 가속도가 더 크냐? 뒤져. 누구의 가속도가 더 크냐? 똑같지 이 새끼야. 가속도는 G 사인 센터잖아. 질량 상관 있어 없어? 없다니까. 그치? 그럼 각도를 더 크게 해봐. 몇 도? 90도. 가속도 얼마냐? 가속도 얼마냐? G 사인 센터니까 얼마냐? G죠. 그래서 90도인 각도에서 떨어지는 얘는 뭐 한다고? 자연가. 가속도가 얼마냐고? 중력 가속도. 알겠어? 그 얘기야. 얘기해요. 알겠죠?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요 물투 내용입니다. 소화가 안 되면 버리시면 돼요. 이거 물투입니다. 여러분들이 질문해서 일반 단과하면 안 하겠죠? 일반 단과에서 이런 설명을 하면 그 다음날 아이들이 절반을 줍니다. 너네니까 해주는 거야. 알겠어? 네. 자, 그래서 BCD에서 물체의 작용을 알자면 같을 수가 없어요. 각도가 달라서. 이해해? 그런 얘기야. 자, 그 다음에 저한테요. 아까 1번 말고 또 뭐 물어봤죠? 3번. 됐어? 3번 볼게요. 그림은 마찰이 없는 수평면에서 질량의 M인 물체에 술의 수평 방향으로 알자면 F를 작용해서 술의 운동을 나타내는 모습을 나타낸 거예요. 자, 그림 나는 술의 추를 올려 질량이 2M, 3M으로 증가시키면서 일정한 똑같은 크기의 힘을 F로 계속 당긴다고 쳐봐. 그러면 수레의 시간에 따른 속도 그래프가 옆에 있는 그림이랑 같습니다. 이때 수레의 질량과 가속도 사이의 관계를 맞게 그린 거 찾아보세요 라고 했습니다. 자, 해보면 되죠. 자, 여기에 수레가 있는데요. 이 수레의 질량이 지금은 M이야. 근데 이 질량이 M인 물체를요, 나는 F라고 하는 10N 뭐 이 정도의 힘으로 당겨. 그런 얘기야. 그래서 이 힘을 안 변화시켜. 됐어? 그러면 지금은 가속도가 얼마냐면 M분의 F잖아. 근데 여기다가 M자리 하나를 더 올려서 2M 만들어. 그럼 가속도는 어떻게 되냐? 2M분의 F요. 처음에 가속도에 얼마가 돼? 절반. 그래서 처음에 가속도를 A라고 하면 그 다음 가속도가 얼마가 되냐? 2분의 1 A죠. 됐어? 자, 이 질량을 3M으로 만들면 3분의 1. 됐어? 질량이 M일 때, 2M일 때, 3M일 때, 그럼 아까 4M일 때 4분의 1 A 질량이요. 처음에 비해서 몇 배 커졌어요? 2배. 그랬더니 가속도는 어떻게 됐어요? 2분의 1로 줄었네. 질량이 몇 배 커졌을까? 3배. 가속도 어떻게 했을까? 3분의 1로 줄었죠. 이런 관계를 뭐라 그럽니까? 그거 찾으라고 얘기야. 그래서 반비례 관계 그리고 찾으라고. 알겠냐? 그런 얘기잖아. 그런 얘기잖아. 그 반비례 관계 모양 어떻게 생겼어야 된다고 우리 수학 선생님들한테 배웠지? 그런 거잖아. 알겠어? 그래서 5번이지. 자, 그 다음에 또 몇 번 하라고? 4번 봐. 그림은 마찰이 없는 수평면에서 질량이 4kg인 물체가 직선을 운동하는 동안 속도를 시간에 따라 나타냈다. 자, 우리 아까 했어. 기울기가 뭐냐? 얼마냐? 5분의 6 아닌데요? 5분의 4죠. 됐어. 그래서 가속도가 0.8이라고요. 됐죠? 네. 자, 그 다음에 이때 이물체에 작용한 R자임이 얼마입니까? 운동방정식. F는? 그러니까 M은 4kg, A는 0.8. 그럼 얼마 나오니? 얼마? 3점. 3점 얼마? 2. 그러니까 거기에 있는 니은은 말도 안 돼. R자임 4 아니야. 됐지? 0에서 5초 동안 이물체가 간거리 어딨냐? 20. 간거리 어딨어? 그래도 넓이 구해. 그거 평균 속력 얼마겠냐? 4. 평균 속력 4죠. 거기다가 걸린 시간 몇 초 곱하면 되냐? 5초. 그러니까 얼마 나오냐? 20. 나도 그렇게 생각해. 넘겨. 5번부터 8번까지 중에 뭐 할까? 6번. 7번. 8번. 네, 6, 7, 8 해요.
6번 볼래? 자, 6번은요. 이 유사한 문제들 엄청 많습니다. 실제로요. 아가야. 이거요. 보여요? 보여요? 내 손을 떠났어요. 그러면 내 손을 떠나서 위로 올라가고 있는 물체가 내 손을 떠났어요. 그럼 뭐예요? 내가 위로 올라가게끔 밀었다가 내 손을 떠났어요. 그러면 내 손을 떠난 그 후부터 걔는 어떻게 돼요? 속도가 줄어. 걔 뭐예요? 올라가 내려가? 어? 올라가 내려가? 내가 손을 이렇게 됐어. 자, 위쪽 방향으로 속력을 갖게끔 밀었다가 손을 쳐요. 그러면 손을 치우면 그 순간 그 아이는 올라가요, 내려가요? 왜 올라가요? 내려가요? 올라가죠. 언제까지 올라가요? 뭐가 0? 속력이 0이 될 때까지 그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방향을 정반대로 바꾸려면 순간 속도가 얼마가 돼야 되는 줄 아세요? 0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0 될 때까지 무조건 가야 됩니다. 거기 몇 초 그려져 있어요? 4초요? 맞습니까? 4초일 때 속력이 0입니까? 그러면은 그 방향으로 계속 올라가야 최고점이 나오겠죠. 이해해요? 해볼까요? 자, 무조건 물체는요. 최고점까지 올라간다는 얘기는 그 최고점은 속도가 얼마일 때를 생각해야 된다. 0인 순간까지를 올라간다고 봐야 된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러면요. 대충 느낌은 와요. 자, 첫 번째 줄에 밑줄 치고 시작했어요. 저 정지한 상태였잖아요. 그럼 맨 처음에는 정지한 상태였는데 여기 몇 킬로짜리가 있냐? 2kg짜리 물체가 있다는 건 됐어. 지구가 얘를 얼마 땡기고 있다는 거? 20. 이건 누가 안 가르쳐줘도 그냥 본능적으로 있는 힘이야, 그치? 근데 얘를 이제 옆에서 합니다. 이쪽으로 이제 힘, F라는 힘으로 당길 거야. 시간에 따라서 그 힘의 크기를 다르게 하는 것 뿐이겠죠. 자, 0초, 2초, 4초입니다. 처음에 2초 동안은 위쪽 방향으로 몇 뉴턴의 힘을 준대요? 30뉴턴의 힘을 준다는 얘기는 보면은 R자 힘이 얼마니? 10이죠. 어떻게 30입니까? R자 힘은 10입니다. 그죠? R자 힘이 10이면 가속도는 얼마겠냐? 5죠. 그럼 가속도가 5라는 얘기는 1초당 속도가 얼마씩 증가한다는 얘기야? 5씩. 몇 초 동안? 2초 동안. 그럼 보면은 맨 처음에 정지했던 아이가 1초의 속력이 50. 몇 초 동안 증가하냐면 2초 동안 속력이 증가해야 되니까 나중 속력이 얼마가 되겠니? 10이 될 때까지 속력이 일정하게 증가해야지. 맞아? 이쪽에 올라가겠지. 그리고 나서 두 번째 2초부터 4초까지는 힘 얼마 줬냐? 20. 그럼 R자 힘이 얼마냐? R자 힘이 0이라는 건 멈춘다는 얘기냐? 등속도로 간다는 얘기냐? 등속도로 간다는 얘기지. R자 힘이 0이라는 건 변하면 안 된다는 거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그 속도 그 방향으로 쭉 가니까 얘는요. 위쪽 방향으로 빠르게 올라갔다가 그 다음부터는 그 속도로 등속도로 쭉 올라가. 이거지. 네. 네. 그러니까 20이라는 속도로 쭉 가. 이 얘기잖아. 납득해? 네. 계속 올라가고 있어. 20이라는 속도로. 그랬다가 4초가 되면 힘을 어떻게 했대? 안 준대. 이 힘 안 준대. 그러면 20으로 쭉 올라가고 있다가 힘을 갑자기 안 줘? 나처럼 아까 손을 띄어. 그럼 얘 내려와. 더 올라가? 더 올라가지. 속력이 아직 얼마가 안 됐으니까. 0이 안 됐으니까. 속력이 0이 될 때까지 그냥 가야 돼. 됐어. 근데 내가 손을 치우는 순간 얘는 이제 뭐만 받냐? 중력만 받아서 운동하는 방향과 힘의 방향이 반대 방향이니까 속도가 뭐 하겠냐? 줄겠지. 근데 이렇게 중력만 받으면 얘는 가속도가 중력 가속도가 생기겠죠? 얼마? 10이죠. 1초의 속력이 얼마씩 줄어야 돼? 10씩. 그러면 얘 현재 속도가 얼마니까? 10이니까. 현재 속도가 10이니까. 됐어? 속도가 0이 될 때까지 몇 초 걸리겠냐? 그러니까 1초 만에 속도가 급격히 줄어서 0 되겠죠. 알아들어? 이때까지 올라가. 그러니 실제로
실제로 얘가 속력이 0이 될 때까지 총 몇 초 걸렸어? 5초. 5초 걸렸죠. 요 시간이 1초가 더 걸린 거잖아. 이때까지 올라갑니다. 그럼 총간거리를 구하라 그러면 뭐 구하면 되냐? 구해봐. 얼마 나와요? 35. 35 나오는 거 납득해요? 그래서 애들이 맨날 나한테 질문하는 건 6포인트입니다. 힘을 여기서부터 안 주니까 내려올 거라고 생각하고 여기의 높이가 최점일 거라고 생각해서 됐어? 여기까지만 구해서 30 이렇게 한단 말이야. 그것도 잘하는 애들이. 근데 거기가 최고점이 아니라고요. 속도가 0이 될 때까지 그냥 더 가요. 속도가 줄면서. 그죠? 근데 그게 여러분들이 공을 똑바로 던졌을 때요. 그 공이 0이 될 때까지 쭉 가는 그 상황이야. 네, 무조건 가야 됩니다. 그래서 속도가 0인 지점이 최고점의 높이입니다. 선생님, 네. 이거 왜그 선생님은 1초 뒤에 0이 되는지. 자, 내가요. 맨 처음에 30이라는 힘을 주면 가속도가 5였습니다. 그러면 1초의 속력이 얼마씩 빨라지냐면 5씩 빨라져서 2초가 지나면 총 속도가 얼마가 되냐면 10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부터는 요 구간은 알짜임이 얼마냐면 알짜임이 0입니다. 그러면 알짜임이 0이면 그 10이라는 속도를 쭉 유지하면서 위로 올라간다는 얘기예요. 속도가 더 안 늘어납니다. 그랬다가 그 다음에 힘을 안 주면 뭐만 받냐면 아래쪽으로 잡아당기는 중력이라고 하는 됐어? 힘만 받으니까 20만 받겠죠? 근데 자 20이라는 힘을 받는데 이물체가 2kg야. 그러니까 얘는 이때 가속도가 얼마라고? 아래 방향으로 10이라는 뭐만 받는다? 중력 가속도밖에 안 생긴다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운동 방향과 반대 방향으로 가속도가 붙으면 그 가속도만큼 속도가 줄면 되지. 그러면 얘는 중력 가속도가 10이니까 1초의 속력을 얼마 줄인다는 거야? 10. 그러니까 10이 0 되려면 몇 초 걸린다는 거야? 1초. 그래서 1초 동안 더 올라간다는 얘기야. 그래서 민석이처럼 이해 안 되면 바로바로 질문해야 돼. 자, 그 다음에 몇 번 하라고? 7번이요. 7번 하라고? 8번. 자, 7번 봐. 꼬맹아. A와 B가 있어. A 몇 킬로야? B 몇 킬로야? 안 좋지? 그거 알 수 있는 방법이 이거야. 첫 번째 가. 어느 쪽에서 당겼어? A. A에서 당겼으면요. 거기에 걸려있는 실은 누구한테 건너가는 힘이야? B한테. 몇 뉴턴이 건너갔어? 6년. 네. 그러니까요. 이렇게 되어 있는데 보면은 여기가 A고 여기가 B인데 여기서 F라는 힘으로 당겼어. 그 F라는 힘이 몇 뉴턴인지 안 가르쳐줄게. 그래서 몰라. 그러면 여기에서 당기면 일단은 A가 지껏 밑장 뺐지. 네. 그리고 건너가겠지. 네. 건너가는 힘이 얼마라고? 6뉴턴이니까 이 새끼가 혼자 6 먹었어. 이 얘기지. 네. 그러면 요번에는 이쪽에서 똑같은 힘으로 당겨. 그래도 질량비는 변해 안 변해? 안 변해. 예를 들어 질량비가 1대 2면 힘을 몇 대 몇으로 나눴으면 돼? 1대 2로 나눴으면 돼. 됐죠? 그럼 내가 이쪽에서 당겼어. 당겼어. 그러면 똑같은 힘으로 당겼으니까 얘는 얼마의 힘을 먹을 거야? 아까 받은 힘 그대로 6 먹을 거야. 그것 빼고 나머지 뭐 해줄 거야? 건네줄 거야. 얼마 건네줬어? 그러면 이 새끼가 처먹은 힘은 2야. 그럼 실제로 내가 준 총 힘이 얼마야? 그래 임마. 힘을 몇 대 몇으로 나눴어? 3대 4. 그러니까 3대 1로 나눴잖아. 왜 그랬게? 질량비가 3대 1이야. 이 얘기야. 힘이 똑같으면요. 우리가 맨날 했던 그 그림을 그려볼게요. 천천히 해봐. 그러면 여기가 2kg야. 여기가 1kg야. 내가 이쪽에서 30N의 힘으로 당길게. 그러면 얘 얼마 먹어? 20 먹고 얼마 건네줘? 10을 건네줘서 얘가 얼마 먹어? 10. 근데 내가 이쪽에서 30으로 당겼게. 그래도 얘 얼마 먹어? 10. 얘가 먹는 힘 변해 안 변해? 안 변해. 그리고 얼마 건너가? 20 건너가. 그래서 어느 쪽으로 힘을 주든지 얘네들이 사용하는 힘의 크기는 바뀌는 건 아니야. 단지 건너가는 힘만 달라지는 거라서 그 건너가는 힘이 누구 건지를 보면 누가 얼마씩 썼는지가 나와.
그치? 첫 번째 그림에서는요. 여러분들이 보시는 첫 번째 그림은 오른쪽에서 당기는 요 그림이야. 그러니까 건너가는 힘은 B가 쓰는 힘이야. 그치? 왼쪽에서 당길 때는 건너가는 힘이 누가 쓰는 힘이야? A가 쓰는 힘이야. 그래서 각각 얼마씩 썼는지가 눈에 보여. 그럼 그걸 통해서 얘네들 질량비가 3대 1이라는 게 납득이 되고 내가 준 전체 힘이 이거 두 개를 합한 8N이라는 것도 이해가 돼. 맞아? 그런 과정이야. 그러면 거기 있는 보기 기억 니은 디귿 안 해도 되는지 빨리 확인해. 납득? 혹시 그 보기 중에 내가 설명을 할 필요가 있는 거 있으면 빨리 얘기해. 할 거야. 없어? 넘겨? 네, 8번 가자. 그림은 마찰이 없는 수평면 위에 질량이 M인 물체가 P점을 V0의 속력으로 통과한 후에 Q점을 4분의 1 V0로 와, 이 새끼 속력이 뭐하고 있네? 줄어들고 있네. 줄어드는 이유는 뭘까? 힘의 방향과 운동 방향이 뭐니까? 반대니까. 그래. 자, 그래서 통과하는 모습을 나타낸 거고 PQ 사이에 물체의 수평 방향으로 크기가 일정한 크기의 힘이 작용하고 있어. 운동 방향과 반대 방향으로 일정한 크기의 힘이 작용한다고. 자, 근데 미주쳐. 일정한 크기의 힘이라는 얘기는 왜 쓸까? 힘의 크기가 일정하면 얘는 무슨 운동하니? 등가속도. 됐어? 가속도 운동 중에서도 힘의 크기가 일정하니까 등가속도 운동을 한다는 거야. 그러면 이제 우리가 알아낸 건 뭐냐면 얘는 처음에 출발할 때 속도는 V0고 나중에 속도는 4분의 1 V0인데 됐어? 속도가 등가속도로 일정하게 줄어야 되잖아. 그러니까 모양이 어떻게 나와야 돼? 이렇게 나와야 돼. 맞아? 여기가 V0고요. 여기가 얼마인데? 4분의 1 V0면 된다는 거야. 알겠어? 요런 형태야. 그러니까 일정한 크기의 힘이라는 단어가 없으면 문제를 못 풀어요. 등가속도가 아닐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주는 단어입니다. 자, 그래서 이때 물체가 P와 Q 사이에 걸린 시간을 라지 T라고 한다. 시간도 친절하게 줬어. 이 얘기야. 그러니까 여기서 여기까지 오는 데는 라지 T초 걸렸어. 그럼 VT 그래프를 다 준 거죠. 그러면 우리는 이걸 통해서 기울기도 구할 수 있어요. 됐죠? 뭡니까? T분의 4분의 3 V0. 이게 바로 가속도죠. 그러면 가속도의 크기가 얼마입니까? 4T분의 3 V0만큼의 가속도를 가져. 이런 얘기잖아요. 네. 그렇죠? 강거리도 알아요. 면적 구하면 되잖아요. 네. 이 새끼 평균 속도 얼마? 4분의 8분의 5죠. 20. 평균 속도에다 나중 속도 더해서 반띠. 네, 8분의 5죠. 수학 열나 잘하는 새끼들이. 자, 그럼 평균 속도인 8분의 5 V0에다 걸린 시간 T를 곱하면 이게 강거리죠. 네. 이런 얘기잖아요. 그렇죠? 자, 그래서 F의 방향은 물체의 운동 방향과 반대 방향이라는 게 속도가 주니까 납득이 돼야 되는 거고요. F라는 힘의 크기는요 라고 했어요. 꼬맹아, 힘을 구하는 방법. F는? 그렇지. 되겠어. 얘 질량을 M이라고 그냥 줬고요. 가속도는 지금만 우리가 구했어. 몰라. 그러니까 볼게. 이런 모습으로 나와 있을걸? 그러니까. 맞아. 이런 거죠. 그래프를 그려야 보입니다. 그래프 그리십시오. 됐죠? 그래야 영재 갑니다. 디귿, PQ 사이의 거리 지금만 구해드렸죠? 되겠어? 그러니까 디귿은 말이 돼? 안 돼? 나도 그렇게 생각해. 됐죠? 고쳐두십시오. 저렇게 가는 겁니다. 그래프 그리는 연습해 보면 마지막일까요? 아닙니까? 젠장할. 자, 9번부터 12번까지. 11번이요. 자, 11번 보죠. 선생님은 네가 뭘 모르는지 모르니까 반드시 모르는 거 있으면 표현을 하셔야 됩니다. 나중에 혼자 못 알아듣고 어려워요 라고 해봤자 자기 손해야. 남들은 다 견디고 잘하고 있어. 자, 11번 해달라고 그랬어요. 자, 11번 문제도요. 영재에서 기출내는 문제이자 수능에서 많이 나오는 문제 유형입니다. 자,
보는 연습하죠. 우리는 몰라서 틀리지 않아요. 뭐 배운 적이 있어야 모르지. 여러분들이 처음 봐서 생소한 거예요. 아가야, 땅바닥에 자석이 있어. 이렇게 자석이 있는데 나는 여기를 N극으로 보고 S극으로 볼 거야. 됐어. 네, 이렇게 되어 있어. 자, 그리고 나서 위에 윤수철 저울에 쇠가 하나 연결되어 있어. A라는 아이. 자, 그러면 이 쇠하고 자석 사이에 작용하는 힘, 이거 쇠가 아니구나. 또 다른 자석이야. 근데 여기가 무슨 극인지 몰라. 됐어. 만약에 여기가 반대극이면 인력으로 당겼겠지? 같은 극이면 청력으로 밀었겠지? 네. 근데 이거 뭐냐면 이 상태에서요. 얘는 그대로 놔두고 자석의 극을 밖으로 반대로 바꿔. 그랬더니 용수철이 늘어난 길이가 뭐해졌어? 짧아졌어. 그러면 이제 비교가 돼. 이렇게 바꿔놓으니까 밀렸다는 거야. 그래서 늘어난 길이가 줄었다는 거야. 맞아? 그러니까 밀었다는 건 이때 얘하고 얘 사이 뭐가 작용하는 거니? 청력. 그죠? 그러니까 여기 밑바닥이 무슨 극이었다는 거야? S극. 그러면 여기 그대로 S극이니까 얘는 뭐가 작용했다는 거야? 인력. 그러면 보자. 이렇게 된 상태로 각각이 정지되어 있었을 텐데 나는 이때 A를 봅니다. 자, A에 작용하는 힘이 몇 개일까요? A에 작용하는 힘이 몇 개일까요? 3개입니다. 뭐 있을까요? 불러. 중력이요. 지구가 얘를 아래로 잡아당기는 mg라는 중력이 있었겠죠? 하나 더. 뭐가 있습니까? 얘는 실 대신에 용수철 있죠. 그러면 용수철이 잡아당기는 뭐가 있을까요? 탄성력이 있겠죠. 얘 늘어났으니까 위쪽 방향으로 잡아당기는 뭐가 있겠습니까? 탄성력이라는 힘이 있어요. 또 뭐가 있을까요? 여기요. 자석이 잡아당기는 뭐가 있어요? 장력 있죠. 아니, 자석이 잡아당기는 뭐 있어요? 자기력 있죠. 그래서 얘는 아래로 잡아당기는 자기력이라는 힘도 작용했을 거야. 됐어? 근데 결국 힘은 3개가 작용했다고 쳐. 그래도 결국 정지야. 합력 얼마? 그러니까요. 그러면 같은 방향으로 작용하는 중력에다가 뭘 더한 값이? 자기력을 더해야죠. 같은 방향이니까. 맞아? 네. 자기력을 더한 값이 누구랑 같았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탄성력의 크기랑 같았어. 그래서 우리의 A는 정지 상태야. 이 얘기 하는 거야. 맞아. 자, 그러면 아무거나도 봐. 저물체의 무게를 얼마로 할까? 저는 10N이야. 그냥 이렇게 줘. 됐어? 그리고 자석이 잡아당기는 자기력을 얼마로 볼까? 저는 4N이에요. 오케이. 그렇죠? 그럼 아래 방향으로 몇 N의 힘을 받냐? 근데 정지됐네. 그럼 탄성력이 얼마예요? 그렇죠. 이 정도의 크기가 작용한다 이렇게 보면 돼. 맞아. 네, 숫자 네 맘대로 주세요. 자, 근데 두 번째 나에서도요. A는 무슨 상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지야. 되겠어? 자, 이때 작용하는 힘 몇 가지? 똑같아, 3가지. 되겠어? 3가지입니다. 자, 이때요. 이때 용수철이 늘어난 길이는 가가 나보다 뭐하다? 길다. 되겠습니까? 네, 늘어나긴 늘어났는데 늘어난 길이가 가의 경우가 더 길었어 라고 얘기했으니 얘 아래로 뭐 작용하냐? 중력. 됐어. 위쪽으로 뭐 작용하냐? 위쪽으로 청력이라고 작용. 또 뭐 작용하냐? 네, 위쪽으로 용수철이 잡아당기면 뭐가 작용하냐? 탄성. 이거죠. 그러면 이제 두 번째 경우는 아래로 작용하는 뭐가? 중력이 뭐랑 같아야 되니? 자기력에다가 탄성력을 더한 값이랑 뭐 해야 돼? 같아야죠. 그래야 합력 0이겠죠. 네. 근데 저 극을 바꿨을 때 A의 무게 바뀌냐 안 바뀌냐? 안 바뀌죠, 이 사람아. 되겠어. 그러면 이 극을 바꿨을 때 한 번은 인력
중력이고 한 번은 청력이잖아. 자기력의 세게 바뀌니 안 바뀌니? 안 바뀌어요. 힘의 방향만 바뀐 거죠. 자석의 종류를 안 다르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력의 크기 여전히 얼마니? 4N이요. 그럼 탄성력이 얼마일까요? 6N이요. 14N이었던 탄성력이 6N으로 줄었으니까 느는 길이가 짧아진 거죠. 그런 얘기야. 되겠어? 자, 그래서 보면 기억. 가에서 A에 작용하는 탄성력과 중력의 크기가 같을까? 탄성력과 중력의 크기가 같을까? 아니죠. 자기력을 간과했더니. 자, 니은 나에서 A와 B에 작용하는 자기력의 크기와 자, 보면 봐. A가 B에 작용하는 자기력의 크기와 B가 A에 작용하는 자기력의 크기 무슨 관계냐? 작반이죠. A가 B를, B가 A를. 알겠습니까? 네, 작용 반작용이죠. 힘의 크기 반드시 어때야 됩니까? 같아야죠. 디귿 B가 수평면을 누르는 그랬는데 이제 이 여기에 매달려 있는 추에 대한 관심은 끝. 여기에 있는 자석 보자. 이게 B랍니다. 그러면 꼬맹아 이 B라는 애가 땅바닥을 누르죠. 그러면 이제 B만 봐. B는 무슨 상태? 정지. B도 받는 합력이 얼마가 있니? 일단 B는 뭐 받았겠냐? 중력 받았겠죠. 얘 무게가 얼마인지 모르니까 얘는 좀 무겁게 생겼으니까 20N이라고 칠까? 네. 또 뭐 받았겠냐? 네, 자기력 중에서요. 얘하고 얘가 인력이니까요. 얘가 얘를 당기면 얘가 얘를 뭐 하겠냐? 위쪽으로 당겨 임마. 맞아? 근데 봐봐. B가 A를 당기는 자기력은 우리가 얼마 뒀어? 4. 그러면 A가 B를 당기는 자기력이 얼마겠냐? 4지 임마. 됐어? 또 있죠? 뭐 있을까? 뭐가 있는 줄 알아? 얘야. 정지죠. 얘 뭐 받아? 얘 뭐 받아? 중력만 받으면 어때야 돼? 그쵸? 헐. 얘 이러고 있죠? 떨어져 안 떨어져? 그러면 합력이 0 돼야 되잖아. 중력 말고 하나 더 있지. 뭐 있어? 바닥면이 수직 방향으로 밀어 올리는 뭐 있어? 수직 항력. 모든 바닥에 있는 물체는 됐어? 땅바닥에 얹어져 있는 모든 물체는 땅바닥에 밀어 올리는 항상 뭘 받는다? 수직 항력 받아. 그러니까 이렇게 땅바닥에 놓여 있는 아이는 땅바닥이 얼마인지 모르지만 밀어 올리는 모두 받는다? 수직 항력도 받는다. 이 얘기야. 알겠어? 네. 그러면 이제 B 거 보자. 자, B 거 볼 건데 B 거에 가요. 자, 방향 봐. 아래 방향으로 작용하는 거 뭐 있어? 중력. 위쪽 방향으로 작용하는 거. 자기력과 수직 항력이야. 그러니까 얘의 중력은요. 자기력 더하기 수직 항력이야. 근데 이게 중력이 20이라고 그랬고요. 자기력 얼마라고 했어요? 4. 그럼 수직 항력 얼마니? 16. 이만큼이 B라는 자석의 땅바닥을 눌렀기 때문에 땅바닥에 밀어 올리는 반작용의 힘이 생긴 거야. 알겠어? 누르는 만큼 생겨. 자, 네 의자가 네 똥꼬를 지금 뭐 하고 있냐? 밀어 올리고 있지. 뭐가 작용해? 수직 항력. 얼마만큼? 네 엉덩이가 누르는 만큼. 알겠냐? 이 얘기야. 자, 얘도 보자. 얘 무게요. 작용합니다. 그대로 얼마? 20. 자, 그 다음에 뭐 작용할까? 자기력이요. 어느 방향으로 작용할까? 위아래. 어디로요? 얘 청력 작용한다 그랬죠. 아니, 뭐 작용한다 그랬어? 청력 작용이죠. 얘가 얘를 밀었으니까 얘가 얘를 뭐 하겠냐? 누르겠죠. 아, 맞아. 이거 뭐 작용해야 되냐? 누르기만 하면 땅 파고 들어갈 거다. 네, 바닥에 밀어 올리면 뭐가 작용해야 되냐? 수직하게. 납득? 네. 그럼 불러. 뭐 더하기? 중력 더하기 자기력이 뭐가 되냐? 수직 항력이지. 이때 변하지 말아야 되는 거. 중력 20, 자기력 얼마? 4. 그럼 수직 항력 이번에 얼마? 24. 알겠냐? 얘는 16이었고요. 얘는 24. 알겠어? 네. 수직 항력은요. 누르는 만큼 그때그때 달라져요. 되겠어? 그래서 B가 수평면을 누르는 힘의 크기는 가가 나보다 크니? 라고 했는데 나가 더 커요. 네. 네.
마지막입니다. 넘어가죠. 13부터 16까지. 설마 마지막 아닌 거예요? 마지막이다. 14, 14, 16. 자, 14번 보죠. (14번을) 보시면 레벨 3 맞냐? 근데 약간 얘 골 때려. 원래는 이렇게 놓으면 B가 뭐 해야 돼? 내려가야지. 근데 지금 뭐 한대? 올라간대. 왜? 전동기가 땡기니까. 끌어올라간대. 됐어. 이렇게 운동방에 바뀌어요. 자, 이런 식으로 책상면 위에 그 정도로 돼 있고요. 여기 물체 대롱대롱 있는데 이 새끼는 올라가는 신기한 일이 발생하는 거죠. 자, 그 이유는요. 이쪽에서 A랑 연결되어 있는 C를 누가? 전동기가 F라는 힘으로 당기네. 이런 뜻이야. 됐어. 근데 이 당기는 이 힘도 있지만 얘 뭐도 있냐? 무게도 있지. 누가 더 큰 거야? 당기는 힘. 그래서 그리고 간 거야. 알겠어? 이런 느낌으로 봐야 돼. 자, 그랬을 때요. 이때 전동기가 이렇게 연결되어 있고요. A의 속력을 시간에 따라 나타낸 그래프고 A의 질량만 줄게. 이거 1kg야. B는 비밀이야. 뭐 이렇게 했어. 다 B의 질량 M으로 놓자. 자, 그랬을 때 옆에 시간 속도 그래프를 그렸는데요. 0초부터 2초까지는 그렇게 갔거든요. 근데 2초일 때 실이 딱 끊어졌어. 여기. 어디가 끊어졌냐? 여기가 끊어져. 그러면 이제 전동기의 힘 받아 안 받아? 그럼 무슨 힘 받아? 네, B의 중력만 받아. 그러면 운동 방향의 힘의 방향이 뭘까? 그럼 속력이 뭐 해줄까? 그래서 속력이 줄어잖아요. 맞아? 그런 느낌이야. 자, 그래서 보시면 여기가 2초, 여기가 3초 이렇게 되고요. 여기가 5야. 이런 얘기죠. 이거 A 거거든요. 가속도 얼마? 2.5. 네, 2.5. 이거 가속도 얼마? 이거 1분의 5니까 마이너스 5죠. 되겠어? 이런 느낌이야. 자, 그러면 이때요. 여러분들이 보셔야 되는 거 수능 문제를 풀 때는 뒤부터 풀면 깔끔하거든요. 여기부터 해볼까요? 실이 끊어지면 전동기 힘 없죠. 누가 알짜있냐? B의 무게죠. 그러니까 B의 무게 mg인데 여기서 중력가속도 얼마로 보래? 그러니까 10m이죠. 10m. 그게 알짜임이죠. 됐어. 그래서 알짜임은 10m이고요. 이걸 질량 전체 질량으로 나누면 가속도가 나오죠. 전체 질량이 얼마냐? 1 플러스. 그게 가속도죠. 가속도가 얼마라고? 가속도 얼마라고? 1이라고. 아니 5라고. 맞아? 이렇게 곱하면 똑같다고 배웠지? 그래. 그 얘기야. 그러면 이제 보자. 요 구간으로 이제 가는 거야. 자, 저 구간에서 작용하는 알짜이 구하고 싶어. 어떻게 해야 돼? 전동기가 당기는 힘 F에서 얘 무게 얼마를 10을 뭐 해야 되니? 빼야죠. 서로 반대 방향으로 작용하는 힘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F에서 10 빼. 그러면 알짜 힘이야. 알겠어? 오케이. 자, 그거를 질량으로 나누자. 몇 킬로야? 2kg지. 그랬더니 가속도 얼마 나와? 네, 2분의 5 나와요. 맞아요. 어차피 이건 2니까 얘가 얼마면 되겠니? 5. 그럼 F는 얼마니? 15. 됐지. 납득이야? 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처럼 기억 2초를 전후해서 A와 B의 운동 방향이 반대로 바뀌었냐? 그랬는데 나 봐봐. 2초까지요. 얘는 올라가고요. 얘는 일로 가면서 속력이 얼마까지 됐어? 2초일 때. 속력이 얼마 됐어? 5. 그리고 나서 실이 딱 끊어졌어. 이제 느껴.
실이 딱 끊어지는 순간 A, B 어디로 가냐? 어디로 가냐? 왼쪽으로 가냐? 오른쪽으로 가냐? 왼쪽으로 가냐? 오른쪽으로 가냐? 올라가냐? 내려가냐? 어? 올라가냐? 내려가냐? 자, 실 끊어지기 전까지 얘 뭐했냐? 이게 뭐했냐? 올라가죠. 실이 끊어졌어. 뭐하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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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라가죠. 내려올 수 없다 그랬죠. 방향을 정반대로 바꾸려면 순간 속도가 얼마가 돼야 되니? 지금 실 끊어졌을 때 속도가 얼마냐? 5. 어떻게 내려와? 속도가 0이 되는 순간이 몇 초이냐? 몇 초냐? 3초. 3초까지는 계속 가야 돼. 알겠어? 그 얘기 두 번째 하고 있어. 운동 방향 정반대로 바꾸려면 순간 속도 얼마여야 된다고? 그래서 실이 끊어진다고 그 순간에 못 내려와. 0이 될 때까지 그냥 가야 돼. 알겠어? 그 얘기야. 그러니까 2초에서 3초까지요. 운동 방향 안 바뀌었어요. 그냥 그 방향으로 가요. 속도가 0이 될 때까지 가야 되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어? 네, 이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요. 니은에 B는 1kg인 거 당연한 거고요. A가 잡아당기는 힘은 20이 아니고 얼마로 바꿔야 돼? 그렇죠. 관건은 기억이에요, 기억. 저 좀 빠르게 하고 있어요. 왜냐면 이게 원래 3시간짜리 수업이어야 돼. 알아? 그래야 저도 숨 쉬고. 그런데 우리가 몇 시간짜리 수업으로 압축했냐면 2시간짜리 수업으로 압축하는 바람에 수업을 3분의 1을 날리고 해야 돼요. 근데 날릴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되게 빠르게 합니다. 자, 16번이요. 자, 그림가는 물체 A, B, C를 P, Q로 연결한 거고요. 이 고난도는 수동에서 애새끼들 죽였다는 얘기죠. 킬러 문항이에요. 그래서 이제 고난도 붙인 거고 정답률이 20%가 안 돼. 뭐 이런 얘기야. 그래서 네. 자, 그러면 이때 F를 작용했을 때 세물체가 정지되어 있는 모습을 나타낸 것이고요. 그림란은 A를 놓는 순간이요. 손을 잡고 있던 그 힘을 놓는 순간 BC가 내려가고 A가 올라가는 그런 그림을 그린 겁니다. 그리고 그때 속도 변화를 그래프로 그린 겁니다. 이제 이런 얘기를 했는데, 자, 이제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문제 구력이 있으면 뒤부터 풀어 나가는데 지금은 그런 구력이 없으니까 순차대로 갈게요. 이렇게 고정도르래가 있어서요. 한쪽에 A라고 하는 물체가 있어요. 얘 질량을 M1 이렇게 하죠. 됐죠? 그리고 반대편에 B라고 하는 물체와 C라는 물체가 이렇게 붙어 있어요. M2, M3 이렇게 되어 있다고 치자. 됐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근데 실제로 지구가 얘를요. 됐어? 네, mg만큼 잡아당기니까 10m1의 힘으로 잡아당길 거야. 맞아? 얘는 얼마로 잡아당기니? 10m2로. 얘는 얼마로 잡아당기니? 10m3로 잡아당겨. 자, 그래서 이쪽의 힘을 다 합하면 얘는요. 10m2 더하기 m3만큼의 힘으로 당기고 있는 거지. 그치? 이쪽은 얼마야? 10m1이야. 근데 이쪽의 힘이 더 컸나 봐. 가만 놔두면 이리로 내려가. 그치? 그래서 못 내려가게 사람이 이쪽에서 잡아당겨 준 거야. 얼마의 힘으로? F로. 그랬더니 결론 양쪽이 다 무슨 상태? 정지 상태야. 그러면 그 정지되어 있을 때를 첫 번째로 보자. 정지되어 있다는 얘기는 왼쪽에서 작용하는 힘의 합력과 오른쪽에 작용하는 힘의 합력이 얼마란 얘기니? 그런 얘기야. 됐죠? 자, 왼쪽에 작용하는 F 더하기 10M1이 10M2 더하기 10M3와 같아. 납득하길 바란다. 맞아. 이게 첫 번째 식이야.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이제 사람이 잡아당기는 이 힘을 없앤대. 그러면 온전히 이쪽은 10M1밖에 없어. 그러면 힘이 이쪽이 더 커지겠죠? 네. 그러면 당연히 힘이 큰 쪽으로 내려가고 힘이 작은 애는 쫓겨 올라가게 됩니다. 이때 알자인 거죠. 알자인 불러. 10M2 더하기 10M3
M3에서 네 10 M1을 빼야죠. 그러면 알제힘이 나오죠? 네. 그 알제힘을 전체 질량으로 나누면 가속 나오겠죠? 전체 질량 불러. M1 더하기 M2 더하기 M3 이때 가속도 얼마지? 옆에 그래프 그려져 있죠? 얼마래요? 4. 됐니? 네. 됐어요? 오케이. 자, 그리고 나니까 어떻게 됐냐면 됐죠? 그래서 얘가 막 이렇게 내려가는데 순간 내려가다 보면 이 C가 땅에 뭐 할까? 다. 땅에 가면 어떤 일이 변하는 줄 아세요? C의 무게만큼 C를 당길 수 없어요. 얘는 이제 무게가 C를 잡아당기는데 못 써요. 네. 그러면 이쪽에서 됐어? B가 잡아당기는 힘하고 이쪽 반대편에서 A가 잡아당기는 힘밖에 없어. 그랬더니 거기 속도 그래프 봐봐. 어떤 일이 발생했어? 무슨 운동? 등 속도 운동. 합력 얼마? 그랬더니 합력이 0 됐네. 그러면 꼬맹아 합력이 0 됐다는 건 무슨 말이야? C M1과 C M2가 같은 크기네 이런 뜻이야. 이게 만약에 A가 조금 무게가 크고 여기 C가 다시 들어올려질 수 없습니까? 무게가 더 크면 여기는 3kg고 얘는 1kg고 얘는 2kg라면 그러면 얘가 이렇게 가서 얘가 붙었어. 그러면 이제 알제힘이 어디로 작용하니? 이쪽으로 작용하지? 그러면 등속도를 할 수 있니 없니? 없죠. 속도가 줄어드는 등가속도를 해야죠. 근데 여긴 등속도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렇기 때문에 둘의 질량이 같다고요. 알겠습니까? 네, 이런 얘기야. 자, 그러면 등속도 운동을 하기 때문에 알제힘이 0이야. 그러면 알제힘이 0이니까 됐어. 얘네들의 질량은 뭐 했다는 거니? 같았다는 거야. 그래서 A와 B의 질량은 똑같은 물체였네. 이런 얘기야. 그러면 A와 B의 질량이 똑같으니까 똑같아. 됐어. 똑같아. 됐냐? 네. 이렇게 해놓으면 첫 번째 봐라. 요 줄 봐라. 얘하고 얘가 똑같으니까 속어. 결론은 뭐야? 네. F의 힘이 크기가 뭐랑 같았어? C의 무게랑 같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이 잡아당겨준 이 힘은 사실은 정확하게 C의 무게만큼 당겼어야 돼. 그런 얘기야. 그래서 첫 번째 사람이 준 힘이 10M3라고 하는 C의 무게만큼 당겼구나 라고 하는 걸 납득할 수 있어. 그 다음 거 보자. 그러면 여기가 MM이니까 여기를 뭐라고 하면 돼? 예. 또 MM이니까 이 새끼 뭐? 소고. 맞아? 그러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2M 더하기 M3 분의 10M3가 얼마야? 1분의 4니까 대각선. 납득해. 그러면 8M 더하기 4M3가 10M3니까 6M3가 8M이야. M3가 얼마야? 3분의 4M이야. 이런 얘기야. 아하. 얘네들의 질량을 M으로 하면 이 새끼 질량은 3분의 4M으로요. 그래서 A에 비해서 3분의 4배 무겁네. 이런 뜻이야. 이해해? 그러면 볼게. 기억 보기 봐. 자, 사람이 손으로 잡아당긴 F의 크기는 C의 무게와 같다. 맞는 얘기야. 그 다음에 질량은요. A가 C보다 작죠? 그쵸? 몇 배? A가 몇 배? C의 4분의 3배. 되겠어? 그런 얘기. 자, 디귿 1초일 때 P가 B를 당기는 힘의 크기는 Q가 B를 잡아당기는 힘의 크기보다 작냐. 이제 요게 문제야. 디귿. 언니 오빠들이 이것 때문에 자제를 진 거야. 우리나라 고3 애들 머리 더럽게 좋은데 얘 때문에 됐어. 시간이 너무 오버돼서 틀렸다고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보시면요. 얘 질량 m으로 이제 깨끗하게 정리해. 사실은 저 혼자 풀면 여기를 m으로 안 하고요. 그래서 얘가 3분의 4배니까 얘를 얼마? 3에 분수 없애려고. 나의 강한 의지. 분수하기 싫으니까. 얘도 얼마? 3m. 얘는 얼마? 4m으로 놓는 나의 센스 어떠냐? 멋지지 않냐? 오케이. 자, 이렇게 놓겠지. 자, 그래도 똑같아요. 이때 여기에 있는 실이 이쪽이 P야. 이게 Q야. 얘네들의 장력 구하래. 근데 이렇게 되면 이제 본능적으로 어떻게 하냐면 B에 작용하는 위쪽의 장력과 B에 작용하는 아래쪽의 장력을 B 쪽에서 구하려고 하면 못 구해. 장력은요 말단에서 구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P의 장력은 누구한테서 구해? A한테서 여기서 P의 장력을 구하는 게 가장 쉬워. 됐어. Q의 장력은 누구 걸로 구해? C에 작용하는 요 장력으로 구하는 게 가장 쉬워. B에서 헤매지 마. 알겠어? 네, 그래야 계산이 깔끔스러워. 자, 그러면 이때요. 여러분들이 이제 보셔야 되는 건 몇 초일 때 장력 구하래요? 1초인 순간이었어요. 1초인 순간에는 가속도가 얼마냐면 가속도가 4입니다. 그러면 가속도가 4가 되는 이쪽으로 가고 있는 이 순간에 각각의 장력을 구해봐라. 이제 이런 얘기예요. 됐죠? 자, 그러면 머리 하시면 어차피 이게 무게는 소거될 거잖아. 알짜임 얼마야? 네, 얼마입니까? mg잖아. mg 40m.